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은정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지 않고 김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은정을 향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은정이 남편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았고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철수가 고함을 쳤습니다. 이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나. 사람들 앞에서 무슨 개소리를. 철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회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자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고 이어서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곧 연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잘했어, 은정아. 용기 있는 결정이야. 친구들의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은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벅찬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죠. 은정은 조용히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이혼 서류였습니다. 사실 은정은 오늘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이건 이혼 서류입니다. 은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제 도장은 찍어 놓았습니다. 당신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정말 미쳤구나.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바로 그 50년이 문제였습니다.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에서 김은정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은정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박철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친 후에는 큰아들네 집으로 향해 손주를 돌보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예요? 8살 손녀 지우가 은정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어봅니다. 은정은 지친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은정은 저녁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철수는 은퇴 후 더욱 무뚝뚝해졌고 집안일은 당연히 은정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밥 언제 주냐? 철수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은정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을 끓이면서 은정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내 이름 석자 제대로 불려본 적이 있었나? 늘 누구 엄마 누구 아내였지. 저녁 식사 시간 둘만의 식탁은 숟가락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철수는 반찬 투정을 하기 바쁘고 은정은 묵묵히 그의 투정을 들어주며 밥을 먹습니다. 이 김치 너무 짜다. 요즘 손맛이 왜 이래? 철수의 말에 은정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반박할 힘도 변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실에 누워서도 은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철수를 바라보며 은정은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젊은 시절의 꿈들이었습니다. 시를 좋아했고 무대에서 낭송을 하면서 박수를 받던 그 시절이 아련히 떠올랐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제 삶을 살고 있고 남편은 그녀를 당연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던 걸까요? 새벽 5시, 은정은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은정은 김은정이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우편함에 꽂힌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손편지라니 은정은 궁금한 마음으로 봉투를 꺼내어 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김은정 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뜯어보니 예쁜 카드지에 인쇄된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73학번 동창회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라며 초대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50년 전 함께 교정을 누비던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죠. 정자도 온단의 은정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자, 그 친구는 은정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문학반 활동을 하며 시를 쓰고 무대에서 낭송을 했던 그 시절의 단짝이었죠. 정자는 은정의 젊은 날 비밀을 모두 아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초대장을 보고 있던 은정의 마음은 어느새 설레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김은정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은정이로 불려질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이거 뭐야? 철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은정의 손에 든 초대장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초대장을 훑어보던 철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늙어서 무슨 동창회야. 괜히 돈 쓰고 허튼 짓 마라. 철수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설렘이 한순간에 사그라들었죠.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이나 보려고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들, 다 늙은 할머니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 하지만 은정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사진들 속에는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 문학반 발표회에서 무대에 서 있는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꿈이 많았지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어 했고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문학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우던 날들,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던 그 순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용기를 내어 철수에게 다시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동창회 한 번만 가도 될까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라 하지만 철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나이 70이 넘어서 무슨 동창회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정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묻어두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내 이름으로 불려보자. 그런 간절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몰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입던 정장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니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니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김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창회가 열리는 날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옷을 골랐죠. 결국 어두운 남색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디 가는 거야? 철수가 신문을 보다가 은정을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동창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철수는 혀를 찼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 괜히 창피만 당하고 올 텐데. 철수의 말에 은정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반가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은정아. 어머, 은정이 맞지?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와 은정을 반겼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과 미소에서는 여전히 소녀 시절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니 둥근 테이블들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옛 동창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언제만이었을까요? 결혼 후에는 집안에만 있었던 은정에게 이런 자리는 낯설면서도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은정아, 여기 앉아. 정자가 손을 흔들며 불러주었습니다. 이정자, 고등학교 때 가장 절친했던 친구였죠. 정자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다가가자 정자는 반갑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은정아. 정말 오랜만이야.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네. 테이블에 앉으니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정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애들은 다 컸겠네? 오랜만에 받는 관심과 따뜻한 말들에 은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중함이었죠. 사회를 맡은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5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변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연회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즐거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기억나니? 우리가 문학반에서 시 낭송 발표회 했을 때 정자가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그때 무대에서 시를 낭송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목소리가 얼마나 고왔는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가슴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를 낭송하던 그 순간들, 청중들의 박수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에 말을 전하던 그 짜릿함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아, 은정이는 정말 목소리가 좋았어. 우리 학교 대표로 시 낭송대회에도 나갔잖아. 다른 친구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은정의 두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었거든요. 집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어왔는데 이곳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아, 지금도 시 쓰거나 하니? 정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런 일들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연애가 무르익어 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은정은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죠. 그런데 문득 연회장 한쪽 구석을 보니 철수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은정과 친구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철수의 눈빛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의 마음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김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당당하게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연애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사회를 맡은 반장이었던 혜숙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한 명씩 나와서 근황도 전하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면 어떨까요? 연회장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서로를 추천하기 시작했죠. 정자야, 내가 먼저 나가봐. 아니야, 미영이가 먼저. 친구들의 즐거운 소동이 이어졌습니다. 한 명씩 무대로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들을 보며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요? 정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졸업 후에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했어요. 퇴직 후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정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은정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자신만의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어서 몇 명의 친구들이 더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손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블로그를 쓴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은정이 차례네. 갑자기 정자가 은정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은정에게 쏠렸습니다.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은정을 격려했습니다. 은정아, 올라와. 우리 시 낭송의 여왕이잖아.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났고 목구멍이 말라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낸 은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은정의 시야에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철수는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소와 불만이 가득했죠. 은정의 마음이 순간 위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줄곧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말을 하는 도중에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나이도 모르고.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연회장이 조용해진 상황에서 그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은정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평생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정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마이크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해주지. 이런 데서 뭘 하겠다고. 이번에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중 몇 명이 철수를 향해 놀란 시선을 보냈습니다. 은정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세월 쌓여온 울분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모욕을 참고 견뎠던가요?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자리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다.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 목소리로 말하겠다. 그 순간 은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단호함이 그녀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은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를 비롯한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철수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정은 마이크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자아가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솟구쳤습니다. 김은정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은정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마이크를 움켜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연회장은 정적에 쌓여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앉은 철수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천천히 눈을 뜬 은정의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은정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자는 두 손을 모으고 은정을 응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늘 누군가의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손주들의 할머니로만 존재했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 중 몇 명은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김은정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도 꿈과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철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집에 가자. 철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은정이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사람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철수가 무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은정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지 않고 김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은정을 향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정이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 은정이 남편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보았고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철수가 고함을 쳤습니다. 이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나. 사람들 앞에서 무슨 개소리를.
철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회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자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고 이어서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곧 연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잘했어, 은정아. 용기 있는 결정이야. 친구들의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은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벅찬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죠. 은정은 조용히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이혼 서류였습니다. 사실 은정은 오늘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이건 이혼 서류입니다. 은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제 도장은 찍어 놓았습니다. 당신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정말 미쳤구나.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바로 그 50년이 문제였습니다.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대신 은정을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은정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죠. 은정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은정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친구들이 모두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술렁거리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따뜻한 시선이 은정을 감쌌습니다. 정자가 제일 먼저 다가와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정아, 정말 대단해. 정자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사실 나도 늘 걱정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정자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다가와 은정을 격려했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이제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 한편 철수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서 있는 은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러고 싶은 거야? 50년을 함께 산 정이 하나도 없나? 철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철수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자가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은정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특별했어. 시를 쓸 때, 무대에서 낭송할 때, 그때 내 눈빛을 기억해. 얼마나 빛이 났는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가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문학반에서 활동하던 시절, 친구들과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에 말을 전하던 그 짜릿함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아, 은정아. 넌 늘 하고 싶은 게 많았잖아. 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늘 이야기했지. 시인이 되고 싶다고,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꿈이 많았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은정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어. 해숙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라도 늦지 않았어. 나도 60 넘어서 그림을 시작했거든.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고 있어. 은정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친구들의 격려와 응원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느낌이었죠. 사실 말이야. 은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래 시를 써왔어. 집안이라면서 손주 돌보면서 틈틈이 노트에 적었지. 아무도 모르게. 친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한테 들려줄 수 있어? 정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자신만의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 하나만 들려줄게.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은정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쓴 시야. 은정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누구인가요? 주름진 얼굴 뒤에 숨어 있는 아직 꿈꾸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70년을 살아왔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슴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친구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정아. 정자가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야. 내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만의 목소리를 숨기고 살았는지를, 그리고 이제야 그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일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맞아, 이제라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은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김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 순간 은정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은정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감동적인 시간이 이어지는 동안 철수는 한쪽 구석에서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격려를 받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온 아내가 갑자기 반기를 든 것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만해. 철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철수는 은정의 손에서 이혼 서류를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서류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놓으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건 제 결정이에요. 결정? 무슨 결정이야?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식으로 배신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주고. 연회장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철수의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고 정자는 은정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를 지키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망신이요? 은정이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저를 망신주며 살았잖아요. 오늘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하세요. 철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널 무시했다고.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애들 뒷바라지 다 해줬잖아. 편하게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말대로만 살라고 하면서요?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요? 당신은 평생 저를 집안의 그림자로만 취급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은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시대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라고?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집 마련해 주고 애들 학비 다 대줬는데 그림자라고? 바로 그거예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이 모든 걸 해줬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집안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를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시잖아요. 철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신은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에게 필요한 역할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철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현실을 받아들여. 아니에요. 은정이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라도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정자가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지지의 뜻을 보였습니다. 은정이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철수는 정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남의 가정이래. 가정일이 아니에요. 해숙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문제예요. 은정이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은정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은정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고 철수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은정이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철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은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김은정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순간 연회장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은정의 결연한 의지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정은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은정. 오랜만에 써보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제가 할 일이에요. 은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제 선택이니까요. 그 순간 은정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자신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50년 동안 살았던 넓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초라할 수 있었지만 은정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니까요. 창가에 작은 책상을 놓고 그 위에 오래된 수첩과 새로 산 예쁜 노트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벽에는 동창회에서 찍은 친구들과의 사진을 걸어 놓았죠. 사진 속 은정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혼자 사실 거예요? 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과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은정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은정이 며느리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홀가분한 건 처음이야. 걱정하지 마라. 며칠 후 은정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 낭송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정자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처음 문화센터에 들어갈 때는 떨렸지만 곧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모임을 이끄는 선생님이 은정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은정이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72살이고 시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다른 분들도 모두 따뜻하게 은정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배경도 각기 달랐지만 시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각자 좋아하는 시를 하나씩 낭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시를 낭송했습니다. 어떤 분은 윤동주의 시를, 어떤 분은 김소월의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모두의 목소리에는 각자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은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이 쓴 시를 꺼냈습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시였습니다. 제가 직접 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모임 참석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누구인가요? 은정의 목소리가 조용한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뒤에 숨어있는 아직 꿈꾸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70년을 살아왔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슴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네요.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져요. 계속 시를 써보세요.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은정 씨만의 독특한 목소리가 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은정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창가에 앉아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이 노트에 첫 줄을 적었습니다. 72세에 찾은 새로운 무대에서 이제 나는 주인공이 되어 살아갑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은정아, 오늘 모임 어땠어?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문학 강연 들으러 가자.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정말 기대돼. 고마워, 정자야. 밤이 깊어갔지만 은정은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 계속 시를 썼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어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은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닌 김은정으로 살아간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정의 얼굴에는 깊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나이가 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침내 찾은 자신만의 빛이 얼굴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날 밤 은정은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꿈은 무대 위에서 시를 낭송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꿈속에서도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김은정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해서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에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찾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